여러분 반갑습니다. LF랩의 이소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개요나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5인 이상 사업장 업종 불문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법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독이 되는가, 약이 되는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일단은 인트로 앞서서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깐만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라면은 안전관리를 하러 사업장에 가게 되겠죠. 자, 대기업은 뭐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선임을 자체 인력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중견기업 그 밑에 중소기업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사업장 가면 이제 공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안전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12년 차가 됐는데 물론 그 전에 근무했던 거 다 합치면은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온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2년 전에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고 전문기관에 입사했을 때 그때 제가 배정받은 사업장에 가보면요 거의 99%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업장님 요즘 어떠십니까? 힘들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전관리는 먼저 담당자나 대표자를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말부터 하질 않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매출은 얼마만큼 올라오셨습니까? 근로자분들은 뭐 다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부처 물어보는데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근데 물어보면은 그때와 지금은 완전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 마지 못해서 한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빚이 있으면은 폐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은행 대출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다 갚아야만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폐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이 몇 억이냐고 물어보니까 수십억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갚습니까? 지금 경기가 최악이라서 마이너스인데 매년 물건을 팔아도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마이너스라도 파는 이유가 매출이 잡혀야 어느 정도 올라와야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그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은 은행이 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 체크하고 있는데 매년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빌려준 돈들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높이겠죠. 금리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수 조치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 노란봉투법이 3월에 이제 또 시행이 되고 중저법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중소 사업체가 영세 사업체들이 살아나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가 또 이렇게 튼튼해지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점점 부실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노란봉투법입니다. 그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있어요. 노조법, 중처법 이런 거 아니고 산업법도 아니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밑에 제가 읽어드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눈에. 자, 하청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실질적 사장, 대표죠, 대표. 원청과 대화하게 되고 교섭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업 노동자에게 쏟아지는 보복성 손배손을 막아서 노동 3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자, 법은 다 취지가 좋습니다. 나쁜 법은 없어요. 법 취지가 나쁜 사람을 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도 굉장히 좋다.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좋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그겁니다. 계약서 상에 사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쟁의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임금 외의 구조조정, 해고 반대 등 경영권 사항으로도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3번은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불법 파업 시에도 개인별 잘못을 일일이 입증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의 취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자, 일단 독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제 기준이니까 그냥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내내 노사 분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직접 교섭입니다. 전에는 다리 건너서 간접이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교섭권이 일상화되면서 경영 효율이 급락합니다. 그래서 경영 주체들이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싸매고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 아젠다 같은 거를 우리가 설정해냈고 고군분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 힘을 쓰여야 되는데 이런 법의 취지와는 달리 직접 교섭이 일상화되면은 경영 효율이 당연히 급락하게 되겠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면 직접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사업 구조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약은 뭐죠? 좋은 거죠. 투명한 하청 구조. 그렇죠. 이건 좋죠. 그래서 하청업체 사장님이 원청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피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이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결정권자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장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는데 취지는 실질적인 결정권자하고 원청이죠.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업 사유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 전에는 임금 인상이 주요 문제였죠. 돈이죠, 돈. 근데 이제는 개정되면은 해고, 단협 미이행 등 과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후에는 개인별 잘못만큼만 배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저법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 불문 다 적용이 된다. 동네 빵집도 미장원도 마트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해당이 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봅니다. 자, 안 좋은 면이죠. 대표가 감옥 가면 이 법은 명확하죠. 결국에는 이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사업주나 경영 주체가 할 일을 다 했느냐, 그거를 따져서 그게 이제 책임이 된다면은 당연히 사법 리스크를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이제 정예 멤버로 구성이 되는 거죠. 1인 다역, 멀티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딱 맞게 운영이 되는 건데 안전관리자나 이런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한다.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고용은커녕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조차 작업조차도 안 되는 사업장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이거 자체가 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한 번 나면 이제 기업이 와라로 무너지죠. 근데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 밑에 근로자분들도 다 일자리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점은 안전이 곧 생명력이라는 안전보건 의식 체계가 확립이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보상 비용이나 기업 이미지 추락을 막고, 근데 이런 거 신경 쓸 영세 기업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고 보상 비용 생각한 기업 없고요. 기업 이미지까지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중견기업 정도 돼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영세기업 10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이 정도 사업장은 이런 거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아무튼 안전한 일터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줄 수는 있죠. 그렇죠? 인력난에 겪는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까지는 메이크 센스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인식을 준다?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든데 근로자가 6명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미래의 리스크를 미리 생각하고 그런 소상공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법안에는 그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버무리는 게 좋은데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부정적인 측면도 봐서 타협점을 찾아서 이 사업장에 맞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법이라는 게 규제잖아요. 규제고 규제 강화인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장사가 또 잘 되고 손님도 많고 매출도 매년 5% 10%씩 올라간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좀 더 낫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피부로 경기 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갔을 때 대우가 달라요. 누가 나오느냐, 음료수를 뭘 주느냐,
반응이 어떠냐 이런 것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게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요즘에 심각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가 강화가 됐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불경기와 맞물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수립하고 있듯이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 투자 위축. 이건 당연한 거죠. 기업 투자 위축. 두 번째, 불경기가 지속되는 거죠.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 가장 힘든 게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밝은 빛이 비춰서 내가 그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조그만한 빛이 있어야 빗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가 당연히 심화가 되겠죠. 자, 불경기 심화되면은 채용 감소하겠죠. 자, 일반 생산직도 자르고 있는 형편에 안전관리자를 둔다, 안전 담당자를 둔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자를 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가 둔화 똑같은 말이죠. 경기가 둔화되면은 당연히 생산성 저하, 기업가 정신 위축 당연하죠. 투자 안 하죠. 사람 안 뽑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겠네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겠네요. 경기 침체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필요성 부분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자 이 취지입니다. 자, 부작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부담이 되고 왜냐면은 안전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 법만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에 맞게 우리가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우리 사업장에 맞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막 올라가요. 막 매년 올라가. 그러면은 그 부분 일정 부분 떼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뗀단 말이죠. 우선이 아니고 잉여 비용으로 떼서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먹고 살기도 일단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잖아. 소모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경영 위축이죠. 법적 불확실성 플러스 경기 위축이니까 일단은 사지로 내몰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 꿈도 못 꿉니다. 신사업 투자도 꿈도 못 꾸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죠.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개인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가 일치된 경우가 많죠. 개인 사업주도 많고요. 본인이 대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곧 가업이죠. 가업. 2대, 3대째 조그만 사업장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업의 몰락과 생계 단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실과의 괴리네, 괴리. 그래서 대기업 기준에 맞춰진 규제를 인력도 자본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영세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법은 일률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수나 매출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현 근로감독관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긴 하지만 법은 일단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전관리자나 현장 다니시고 대표자나 경영 책임자들 만나보면 이 얘기를 동일하게 많이 접했을 겁니다. 결론면 재현이라고 하는데 일단 답은 다 나와 있죠. 일단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된다. 선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법도 사업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주었고 정부의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있다. 당연하죠. 고마운 얘기입니다. 이거 좀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할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잘 따라와 줘야 되죠.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행정적 과부하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나 법을 유예해주고 다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현장은 왜 못 따라오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제가 적은 겁니다. 행정적 과부하. 서류 만들다 장사 접겠다. 영업 망친다 이겁니다.
자,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동하게 하는 게 사업장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잡한 서류를 복잡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만들 만한 인력도 시간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이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갖춰지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해봐도 비슷합니다. 컨설턴트가 매뉴얼대로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자, 대표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도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사업주 1, 2, 3, 4, 5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썩 꺼지시오 이겁니다. 자, 나가세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자, 근데 대부분 이제 1, 2, 3, 4 보시면은 어렵다는 거죠. 사업도 접고 싶은데 폐업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다 이거죠. 자, 매출도 반토막 났고 있던 사람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추가 채용하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자, 채용한다 칩시다. 그나마 깨어있는 대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채용할게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 생산직도 아니잖아요. 이 해당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알만한 전문 인력이 와야 되는데 이 급여 받고 최저임금 받고 누가 오겠냐는 거죠. 맞죠? 중소기업은 쳐다도 안 보는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자, 사업주 또 보면은 어렵게 인력 채용했습니다. 잘했네요. 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자료도 나름대로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퇴사하겠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냐? 지친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다는 거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잠재적 감시 공포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받았습니다. 일단 1단계 통과한 겁니다. 컨설턴트나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분들이 인력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나마 그 현장 곳곳을 순회 점검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출된 취약점 이런 거 있죠. 위반 사항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받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장과 맞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업주나 이런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오픈해서 받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내용들은 교과서적인 법적인 답변이죠. 경영 방침을 수립하세요. 전담 직원을 뽑고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세요. 맞는 말이죠. 이런 조언 맞죠? 그렇지만 당장 하루 매출이 급한 사장님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이해됐죠? 업종이나 이런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뉴얼 컨설팅은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 컨설팅 기관에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고정비 증대 우려입니다. 돈이죠, 돈. 자, 지원금은 한번 주죠.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지는 우리 돈으로 한다. 돈이 나간다. 이거죠. 근데 이건 조금 사업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으로 뭐 안전 설비들을 교체했다든지 새 거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좋지만은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온전히 기업이 해야 된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귀찮다고 느껴지는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순간 감독도 관리도 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나중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현실성이 맞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면책권 없는 처벌. 면책권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도 결국엔 사고 나면 감옥 가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고 안 나면 좋지만은 컨설팅 받고 다 했다 치자. 근데 사고 나면 어차피 처벌 받는 거 아니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 못할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경기도 힘든데 맨날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래서 법 준수를 위한 이 동기부여나 이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인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뭐 회의감, 피해의식, 패배감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권투 선수가 싸우러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수건 던지고 포기한 상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게 포기하는 겁니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정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도 유예해 줍니다. 설비도 지원해 줍니다. 컨설팅도 붙여줍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거부하면 사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정책 입안자 분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저도 뭐 고민해보면 5가지로 해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면책권을 부여해준다. 컨설팅을 잘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따라오면은 처벌을 유예해주겠다, 감독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야 그래서 이것들 명시해야 됩니다. 강력한 유인책이죠. 그래서 정부 컨설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시된 개선 조치를 완료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따져봐야겠죠. 이런 안전보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안전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노력한 사장님은 국가가 보호한다, 신뢰를 주는 거죠.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따져보겠지만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행정 제로화입니다. 신청은 사진 한 장으로 끝내자. 자, 어떤 클린 사업이라든지 설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서류 작성하다 끝나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 절차 다 없애고 앱을 통해서 현장 사진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신청을 끝내는 원터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은 담당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우처형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원하는 장비를 직접 쇼핑하도록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사업장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해준 업체가 와서 필요한 것들을 정해주는 식이 아니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장님이나 공장장님이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장비나 서비스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안전 노무 바우처를 지급해야 된다. 자, 안전은 중저법이고 노무 관련된 것은 노란봉투법이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한두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지원 사업을 받아놓고 안 쓰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럼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유지 관리비 보조입니다.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회성 설치비 지원을 넘어서 한번 단방에 설치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할 때, 유지 보수 필요할 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유지비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이 설비를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정비 증가가 무서워서 혁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는 민간 상생 모델을 확산하는 겁니다. 원청의 기술을 전수 지원한다, 이 내용의 취지입니다.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이잖아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같은 업종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경기업 이런 기업에서 퇴직한 숙련된 인력을 컨설턴트로 파견해서 말이 통하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실무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지 않겠나. 퇴직하신 분은 새로 일자리를 얻게 돼서 좋을 거고, 또 우리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 노란봉투법 대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정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셔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정부 지원도 받아보시고 또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